안녕하세요, 서스페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은 모델링과 서페만 100% 활용해서 다음과 같은 배경 오브젝트를 텍스처링하여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로우 폴리곤만 제작하였고 하이 폴리곤은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스까지만 만들고 여기 보시면 한 개의 레이어로 이렇게 구성해서 제가 리터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델링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이번 소개되는 영상은 3, 4편 정도로 나뉠 예정이고 1편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예시로 손맵 기본기와 필요성, 2편은 모델링과 UV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2편의 경우 BGM의 무음으로만 처리되고 있으며 해당 부분을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넘기셔도 무방합니다. 3편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관심이 있으실 부분일 것 같은데요. 서브스턴스 페인터만 활용해서 손맵 베이스를 만들고 디테일 올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4편은 제가 작업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여기서 활용했던 꿀팁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예시를 통해서 손맵 기본기와 필요성이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그래픽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커뮤니티나 인터넷을 보다 보면 보통 그래픽이 좋고 나쁘고를 따질 때 실사에 가까우면 그래픽이 좋다고 하거나 와우 같은 이런 그림체의 느낌의 그래픽을 보면 그래픽이 안 좋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건 그래픽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표현 방식 자체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실사 그래픽이 아닌 카툰풍 느낌의 손맵 느낌을 많이 준 것일 뿐이죠. 그래서 저는 와우 그래픽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건 단순히 실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게임이 어떤 방향으로 감정을 전달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와우의 손맵 스타일은 실제보다 좀 더 명확하고 과장되고 판타지스럽게 표현함으로써 플레이어가 그 세계에 몰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손맵이라는 것은 낡은 그래픽이 아니라 목적에 딱 맞게 최적화된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 왜 손맵을 알아야 하는가, 그리고 손맵이 주는 표현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와우를 통해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명도, 입체감의 핵심이죠. 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건 정말 많지만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명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색이냐 명도냐를 따졌을 때 저는 명도를 더 중요시 여기는 편인데요. 명도로 덩어리를 잘 이해했느냐 못했냐는 추후에 스타일라이즈를 하던 실사를 하던 표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덩어리는 무엇일까요? 빛으로 표현했을 때 입체감을 나타내는 역할인데요. 보통 이런 부분을 많이 무시하시다 보니 3D에서도 밋밋하게 표현되는 경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또한 이것은 추후 라이팅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저는 라이팅을 줄 때 표현에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 입체감을 고려한 라이팅이 최우선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부분을 손맵을 통해서 조명 없이도 입체감을 있게 만들고 직접 그림으로써 명도와 덩어리감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와우를 보시면 메쉬는 평면이지만 베이스 컬러로만 튀어나온 표현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멀리서 봤을 때 덩어리감, 입체감이 명확해지면서 해당 형태가 시원시원하게 보이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표현이 명확하게 되고 과장돼서 몰입도를 높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벽면도 보시면 해당 부분이 마치 까져서 튀어나온 모습도 보이시죠? 이 부분도 사실 튀어나온 부분이 아닙니다. 노멀 맵을 쓰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명암을 잘 그려냄으로써 입체감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질감 표현인데요. 대중소 디테일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보통 질감을 표현을 할 때 자잘자잘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죠. 단순히 표현이 많다가 아니라 리듬감 있게 짜셔야 하는데요. 질감은 단순히 디테일이 많은 게 아니라 디테일의 크기 대비 큰 질감, 중간 질감, 작은 질감을 나누는 것이죠. 예를 들어 스크래치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대중소를 나누는 것처럼 말이죠. 디테일의 크기를 나누는 이유는 시선의 흐름을 컨트롤하기 위해서인데요. 손맵에선 이러한 부분을 직접 그리면서 컨트롤하며 디테일 구성 능력이나 표현 능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크기로 대자리가 똑같이 반복이 된다고 하면은 심심해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대중소로 직접 그려주면서 컨트롤 해준다면 디테일에 대한 구성 능력이 더 향상되게 됩니다. 와우의 텍스처를 보면 면을 어떻게 분할을 했고 미세한 질감 패턴을 어떻게 대중수로 나누고 구분을 지었는지 이러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질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잔해 텍스처라던가 레벨의 배치, 어떠한 표현을 할 때에도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맵 훈련을 통해서 표현력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디폼, 이제 실루엣 강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텍스처뿐만 아니라 오브젝트 형태 관련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루엣이 눈에 안 들어오면 아무리 잘 칠해도 재미 요소가 떨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폼은 비정상적인 형태나 질감이 아니라 기능적이고 감정적으로 전달력을 높이는 과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벽돌이나 지붕 텍스처를 어떻게 디폼을 할지, 뭐 기둥은 더 두껍고 뭐 뚱뚱하게, 뭐 창은 좀 더 길고 뾰족하게, 아니면 장식은 좀 더 날카롭고 뭐 뾰족하게, 뭐 쉽게 얘기해서 얇은 게 있으면 굵은 게 있고, 이러한 패턴을 반복적으로 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칠사의 경우 반듯한 형태로만 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과장함으로써 멀리서도 형태가 잘 보이게 되고 보는 재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자, 예시로 와우 구조물들을 보면 실제보다 훨씬 과장된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작은 창문이라든가 아니면 두꺼운 창틀, 아니면 이제 뭉툭한 나무 같은 것들, 실루엣만 보더라도 아 이건 와우다 라는 느낌이 나겠죠. 손맵 스타일에선 이러한 디폼이 시각적 우선순위를 정리해주는 도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더 키우고 덜 중요한 부분은 줄여서 시선을 유도를 해주는 거죠. 이러한 디폼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되면 실사 표현에서도 재미없는 실루엣을 바꿔준다거나 디폼을 통해서 좀 더 아트적인 감성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손맵뿐 아니라 모든 게임 배경 표현의 기반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맵을 공부한다는 건 단순히 귀엽거나 카툰풍의 그림체를 배우는 게 아니라 표현력의 기초를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콜시지 사이트에 저희 손맵 온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제가 방금 언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써주셔도 됩니다. 1편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영상은 모델링과 텍스처링 파트를 나누어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